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남겨진 명언 3가지를 통해 하루의 출발을 새롭게 바라보고 보다 굳건한 의지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백성의 생활과 학문, 정치, 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가, 무장과 외인들이 탄생했고, 그들이 남긴 말은 후대에 귀한 삶의 지침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깊은 통찰과 엄격한 자기 성찰을 담아낸 조선의 명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며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조선 명언은 새벽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무거움이 교차하는 하루의 시작점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명언을 말한 인물의 생애와 그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이자 학문적 길을 열어준 인물로 잘 알려진 퇴계이황이 남긴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퇴계이황은 본관이 진보였으며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당시 유교적 가치의 본질을 고민하고 탐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중종이 왕위에 있던 때로 조선 왕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화와 붕당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살인파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학문을 발전시키며 국정 운영에 참여하려 했고 사화로 인해 많은 유학자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집안 배경과 뛰어난 학문적 호기심을 토대로 어린 시절부터 유교 경전을 깊이 익혔고 성리학의 근본 원리에 천착하여 몸소 실천하려 했습니다. 학문의 의미는 사람을 올바르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그 실천 방법으로 마음을 닫고 본성을 찾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진사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선조 때는 국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쟁이 심화되는 조정 속에서 이상이 꺾이고 관직 생활의 한계를 느끼던 그는 결국 귀양을 선택해 제자들을 양성하고 서원을 설립하며 후학들에게 학문과 인성을 가르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퇴계이황이 추구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와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적이었고 유교 윤리가 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과 사림의 세력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이어졌고 재정 상황도 안정과 위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성리학이 심화 발전했고 문학과 예술 역시 유교적 이념 아래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백성들은 농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관원상제를 중시했고 양반 사대부들은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 경전과 역사서를 탐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황은 유교 경전을 단순히 외우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과 실천적 행위를 모두 아우르려 했습니다. 그가 자주 강조한 말 중 하나는 공부를 한다면 깊이 파고들어 그 뿌리를 찾고 올바른 뜻을 세워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명언이 바로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넓은 그릇과 같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지니면 한없이 커다란 선을 펼칠 수 있다는 깨우침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이황이 끊임없이 고민한 주자학적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도덕적 본성, 즉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착하고 참된 성품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우치고 발현해내는 과정이 학문적 정진과 생활 속 실천이라는 것이었지요. 이 명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열어가는지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예법과 윤리, 그리고 사대부 문화가 개인의 절제와 도덕성을 중시했다면 이황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큰 틀, 즉 마음속의 선을 구체적 삶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던 당시 이황은 관직에 몸담았음에도 이상적인 도학 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향촌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며 저술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농부와 학동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땅을 일구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몸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왕의 명언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마음가짐이 조직과 사회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대 기업 문화나 조직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선한 영향력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는 현대인들에게 가이드가 됩니다. 셋째로,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청년 세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역경을 돌파하는 데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이왕의 삶을 소개하면 단순히 옛날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인생의 목표와 태도를 세우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년층과 노년층에게도 인생 후반의 깨달음이나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북돋우는 의미로 다가갑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라는 과거의 배경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탐구하는 이황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가슴에 꽂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곡 이이의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이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또 다른 유학자로 퇴계 이황과 상벽을 이룬 학자로 손꼽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뛰어났고 13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시기 역시 정치적으로는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며 붕당이 형성되던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명종 말기부터 선조 때까지 이어진 조정의 분쟁은 사림 세력 내에서도 여러 파벌로 갈라졌고 결국 커다란 사화와 정치적 희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이는 학문을 심화함과 동시에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이이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성리학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때로는 현실 개혁을 향해 대담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0만 양병설이나 사회 경제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늘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 안위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관리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유학자로서도 여러 저서를 통해 후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이이가 남긴 명언 중에는 학문은 세상을 바꾸는 뿌리이니 그 뿌리를 곧게 세우고자 한다면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문 문헌에서 전해지는 이 문장은 이이가 평소 제자들에게 강조하던 학문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곧 학문은 단순히 관직에 오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 수양과 사회개혁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학문은 과거 시험을 위한 준비라는 실용적 측면이 컸지만 진정한 학자는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백성의 삶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이는 강조했습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학자나 관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정은 분열과 대립을 거듭했고 백성들은 전란에 대한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이는 이를 크게 우려하여 대비책을 내놓았으나 당쟁과 왕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조선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이가 미리 지적했던 학문의 중요성과 준비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학문에 대한 명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업무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충분한 리서치와 고민, 그리고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거나 개인이 자기 개발을 이루고자 할 때도 기초를 닦는 과정이 소홀하면 목표에 이르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빠른 정보 시대에도 정제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자료와 간편한 검색 도구가 존재하지만 직접 깊이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바른 학문은 사회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이는 한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셋째로, 진정으로 학문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을 현실에서 써먹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율곡 이이는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통해 조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했고 그 노력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조선을 지켜낸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종종 난중일기나 보고서에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는 바다에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끌어 왜군을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두고 전략가, 결단력 있는 지휘관, 백성을 사랑한 참된 무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이순신이 남긴 명언 중에 늘 회자되는 것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전투의 사기 유지를 위해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보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살아간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선조가 즉위했을 때부터 이미 조정은 붕당으로 나뉘어 있었고 예국의 침략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무예와 병법에 능했고 여러 차례 지방 관직을 거치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이후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라좌 수사라는 직책을 맡았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휘력으로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정치 싸움과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다시 복직한 후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에 걸쳐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임진왜란 막바지에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같은 치열한 전투에서도 이순신의 용맹과 희생정신은 절정을 이뤘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치명상을 입으면서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며 끝까지 지휘를 이어간 그의 모습은 개인의 생명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고자 했던 철저한 책임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조직과 팀, 혹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 심지어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와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순신의 명언은 여전히 빛납니다. 둘째로,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길게 보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실패나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한다면 결국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족을 돌보는 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돕는 역할 등 수많은 책임이 주어지지요. 이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힘에 부치는 일이 생기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보여준 가치처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는 개인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신뢰를 전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명언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감동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서적을 충분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웃에게 빌린 책 몇 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학창 시절에는 중고책을 사 모아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해 교육학을 전공했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꿈과 용기를 주고자 결심했습니다. 열악한 현실 앞에서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인은 학문은 세상을 바꾸는 뿌리이니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점차 후원자를 모았고 결국 낡은 건물을 수리해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당장은 큰돈이 들고 이익이 없었지만 그는 이황이 말한 마음이 가장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며 마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서서히 그의 진정성을 깨닫고 재능 기부나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해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는 지역봉사자가 되어 다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끈기 있는 노력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례가 되었고 그 자신도 이순신의 책임감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서관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중소기업 대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창업에 도전했는데 무턱대고 시작한 사업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해 큰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회사의 앞날을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율곡이이의 명언에 담긴 학문과 준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자료와 실패 사례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국내의 상황까지 꼼꼼히 살피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동시에 이황이 강조한 마음의 선을 잃지 않기 위해 직원 복지와 소통을 확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큰 뜻을 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안정된 뒤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이순신이 보여준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많았는데 이 선생님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강조한 교육과 진정성의 가치를 한번 체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성적만을 위해 서둘러 진도를 나가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이황과 이이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과거에도 공부가 단지 시험 합격이 아니라 인격 형성과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시큰둥했지만 이 선생님의 끈질긴 열정과 관심 덕분에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도 포기를 고민했지만 이순신의 명언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도 깊이 감동했고 이후 학교에 장학 지원을 요청해 그 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교사와 몇 명의 학생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고 훗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씨앗 같았던 교사의 노력이 귀중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방황하다가 자신만의 길을 찾은 한 청년 예술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미술 학원조차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공원 벤치나 거리에서 그림을 그렸고 어느 날 비에 젖은 채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를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보고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역의 작은 화랑을 운영하는 예술 애호가였고 청년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사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계의 길은 험난했고 주변에서는 현실적인 직업을 찾으라는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이순신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이황의 마음은 가장 넓은 그릇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자기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예술로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관람객 중에는 그림을 보며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에게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랜 간병 끝에 가족을 떠나보낸 후 우울감에 빠졌던 한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년간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았고 눈뜨면 시작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그때 주변 지인들이 이황과 이순신 같은 조선시대 인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특히 이순신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점에 큰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분명 자기 처지는 전쟁 상황과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마음의 싸움을 했다는 공감대가 생겼던 것이죠. 그는 점차 일상에 복구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독서를 병행했는데 율곡 이이의 끊임없는 정진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역시 새롭게 배울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단에 가입해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간병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명언들이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비추는 등불처럼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언들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5가지 시나리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직장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왕의 마음이 가장 넓은 그릇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짜증과 피곤함으로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흔들리고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협업도 수월해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선한 에너지를 가득 채우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하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 정리를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이나 자기계발을 시작한 성인 학습자라면 율곡 이이의 학문은 세상을 바꾸는 뿌리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공부가 지루하거나 목적이 흐릿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배움이 곧 미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되새기면 좋습니다. 단지 점수를 올리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단단히 만드는 기반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꾸준히 익히고 몰입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문과 공부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은 고된 시간을 견디는 에너지가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팀 프로젝트나 공동 과제를 하게 되었을 때 이순신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정신을 적용해 보십시오.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보여준 책임감은 내 몫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맡은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팀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조선 시대학자들이 어려움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컨대 이황이 귀향한 뒤에도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근본적인 가치를 놓지 않았던 모습, 이이가 국정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개혁안을 제시하려 했던 열정, 이순신이 역경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책임감은 모두 우리 가정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절약과 서로 격려하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쳤을 때, 혹은 남들과 비교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왕이 강조한 마음의 확장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지닌 선의 씨앗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으면 조금씩 회복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자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선행이나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식으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혼자서 지고 있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질문 5가지와 과제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요즘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이나 두려움은 무엇이며 이황과 이이, 이순신 중 누구의 삶과 명언이 그 고민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영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공부나 업무, 가정일 등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과연 내가 진정 바라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셋째, 나만의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은 무엇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넷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이황의 마음가짐이나 이이의 학문정신, 이순신의 책임감과 통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째,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조선의 명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과제 첫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황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는 글이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짧아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이 되도록 작성해 보십시오. 둘째,
율곡 이이의 학문 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한 달간 하고 싶은 공부나 조사 주제를 정하고 매일 꾸준히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셋째, 이순신의 책임감을 일상에서 적용해보는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 보십시오. 예컨대 가정에서 맡은 일, 직장에서 맡은 일, 친구나 이웃과의 약속 등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성실히 지켜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과제를 통해 직접 생각하고 행동해 본다면 단순히 옛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스며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분명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지만 그 속에서 피어오른 통찰과 인간 이해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조선시대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황, 이순신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마음을 넓히고 학문에 정진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명언들은 역사적 혼란과 역경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목표와 의지를 지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들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지고 어려움 앞에서 묵묵히 전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명언과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언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더라도 작은 깨달음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